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긴급 진단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정민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원전이 최대 수혜다. 바로 한전산업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앞에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원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요즘 뭐 경제방송 다 틀어보시면 원전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을 텐데. 예. 윤석열 당선인 정책 수혜주들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그 안에서 가장 대장은 지금까지 원전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이제 섹터로 따진다라면은 당연히 원전과 관련된 섹터가 가장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이제 어제 그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비전 코리아 국민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현재 설계하고 계신 분이죠. 네, 주한규 그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발언을 좀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린다라면은 이미 7,79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신한울 3호기 그다음에 4호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좀 조속히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발언을 하셨고요. 또한 그 영구 현재 정지된 상황이죠.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도 재가동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30년도에는 폐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10기와 관련되어서는 연장 운전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유는 일단 단기 목표로 2030년도까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 비중을 35%까지 좀 올려야지만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탈원전 그다음에 탄소 제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70%까지 원자력 발전의 그 발전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8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원전주들이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원전은 죽다 살아난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 축소 이야기,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뭐 에너지 대란하면서 원전 수요가,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이번에는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이때다 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이제 더 이상 원전을 테마주로 보지 말고 중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중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신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식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단서를 좀 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해외 원전 프로젝트 그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살아 있는지 우리가 계속 좀 뉴스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체코에 방문해 계십니다. 네, 오늘 이번까지 방문을 좀 합친다라면은 7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럼 방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체코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일단 말씀하시기로는 당연히 체코에게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어서 기술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맵을 제시하기로는 2024년도까지 우선 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2029년도에는 건설에 착수할 계획을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종목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받을 때는 오히려 좀 멀리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또 원전 이야기 하고 계신데 뭐 대장으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과연 지금 원전주를 본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꼽은 종목은 한전산업이었는데 또 다른 최선호주가 있는지 한 줄 평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가슴이 뜨거울 때가 쉴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중공업도 제가 상한가 갔을 때쯤에 아마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캡처 뜰 때가 매도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근데 항상 똑같습니다. 결국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항상 돌아봤을 때는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벤트, 더군다나 신규로 이제 정권이 이제 5월 달 되면 들어서죠. 그렇다면 인수위가 이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지금 정부가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5월까지는 뉴스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최선호주는 당연히 한전산업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 매수는 오늘 지금 현재가가 아닌 13,00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000원이 깨진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2,000원입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네. 그때 쉬어야 될 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골드만 효과, 바로 비덴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소식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네. 비덴트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골드만삭스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파생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 상품이 생긴다라는 게 과연 이 가상자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도권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을 계속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투자자분들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대형사 중 하나죠. 골드만삭스가 첫 발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속속 이제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좀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에 이제 파이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 대형사들의 진출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앞으로는 생각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코인 시장과 관련되어서 투자를 망설이시던 분들도 이제 대형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런 긍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그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분이죠. 바로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펀드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전체 운용 금액이 하나로 자그마치 182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굉장히 큰 금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 안에서 가상자산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과거 2, 3년 전만 우리가 시계를 되돌려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 특히나 그 대부로 불리는 투자의 대부로 불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속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규제하지 않고 활성화시키겠다. 뭔가 수면 위로 해서 잘 이 시장을 불려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새로 들어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권과는 많이 좀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초창기 때 가상 이제 그 자산 시장과 관련되어서는 바다 이야기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1세대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박상기의 난을 항상 좀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애초에 공약 자체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인수위에다가 업무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본다라면은 네거티브한 이제 규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기업들이 왕성하게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이제 사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딱 제한 사항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앞으로 회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관련된 업종에서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감한 부분은 바로 세금이겠죠.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부터는 코인으로 인한 그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소액을 투자하시는 코인으로 이제 내 어느 정도 자산을 좀 이루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뉴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CO와 관련되어서도 현 정부에서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ICO도 어느 정도 좀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런칭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을 열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IC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전부 다 싱가포르에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다 법인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국내에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가상자산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긴축이거든요. 네네. 풀어둔 돈 다 회수하고 있고 유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면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 악재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지금 개미호님께서는 형들 비덴트 지금 들어가면 떨어진다라고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반대로 오인영님은요. 이 비덴트를 가지고 노령연금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중장기로 네네. 쓰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정훈 팀장님은 비덴트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한 줄 평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껄무새가 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폭인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네. 그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껄무새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저 또한 이번에 그 대세 상승기 때 코인 투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주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덜 느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겁니다.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지난 2월 달에 한창 하락을 많이 할 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했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중앙은행도 이제 경기가 완전 꺾일 정도의 긴축은 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세상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는지 오히려 집중을 해본다라면은 비덴트와 같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고 NFT에 대한 그 사업도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내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빗썸이 굉장히 수익을 잘 낸 것으로 나오고 있죠. 국내 증권사들 이제 제일 그 수익을 잘 내는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부근에서 이제 투자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으면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런데 그쵸. 여러분들 껄무새가 되지 말자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버행 공포가 오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게 5천억 12 오버행 쇼크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배경을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뉴스가 하나 이제 나왔었는데요. 959만 주가 3월 31일부터 이제 주식 전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7%나 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물량은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그 발행한 CB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장기 보유할 정도로 그럼 이 매력적인 CB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CB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만기 이자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여기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 카카오 게임즈가 그 원금의 1% 이자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CB를 다시 사들이는 그 매도 청구권이 한 50% 정도 물량으로 현재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31일 날 카카오 게임즈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라면은 전환 청구 물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오백 쇼크 위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최근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물량 전환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보행 이슈가 있다라면은 그 날짜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 이제 날짜가 딱 되면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전환 청구가 가능한 물량 중에 일부를 좀 미리 회사가 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소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대로 카카오 게임즈도 그냥 방치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식으로 많은 투매를 좀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내가 뉴스를 읽다가 특정 날짜가 나오는 이런 뉴스들이 있다라면은 내 메모장에 좀 메모를 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보유할 생각이 있어서 계속 관심 종목에 담아두실 분들은 3월 31일이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심한 그룹 같아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카카오같이 경영진이 나쁜 기업은 사면 안 됩니다 라고 쓴소리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사실 배신감을 느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여기다가 하필 요 며칠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서 증권사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나온 터였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보유자분들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일정 매매로 답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에서 좀 연장선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CB로 전환하게 된다라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약 한 40%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도 최근에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낸 부분이 없어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악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항상 먼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보행 그 날짜가 오히려 지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딘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일정 매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유자분들께는 오히려 63,900원 최근에 만들었던 가격대,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유자와 그다음에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다른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 중요한 이슈는 이정민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